네,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미 담화문 내용을 보면 책임을 의식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거나 2시간 만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책임을 덜어내려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내란 정황으로 꼽히는 정치인 체포 지시 증언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목을 강조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위헌, 위법하다는 지적을 받는 계엄 선포 과정과 이후 실행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 계엄이 최종 해제되기까지는 6시간이 걸렸지만 군이 2시간 만에 철수했다는 점만 부각했습니다. 계엄을 선포한 이유를 놓고는 절박함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진행 중인 내란 수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내란죄의 구성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것을 내비치며 방어 논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특히 국회의 해제 의결을 따랐다는 발언은 계엄군이 국회 표결을 막으려 했던 당시 상황과 맞지 않습니다. 홍장원 국정원 전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로 지시한 내용을 국회에 털어놨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 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지금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것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 어떨지도 지금 궁금해지는데요. 자, 저희 한민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함 기자,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 지금 그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오늘 오전부터 줄곧 이곳 관사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곳은 대통령 관저로 들어가는 입구로부터 한 300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이 곳곳에 경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저희 취재진들의 출입을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0분 전쯤부터는요, 이 주변에 경찰 버스들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인력들도 곳곳에 배치가 돼서 지금은 인력이 많이 증가가 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마치고 이곳 관저로 들어오는 모습을 저희가 행렬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대통령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곳 관저 안에서 국회 상황을 지켜봤을 걸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관저의 경호 인력들이 언론 취재를 막는 일이 있었다 그러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요, 저희가 오전에 좀 취재한 내용들을 영상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담화를 마친 대통령의 행렬을 저희 취재진들이 촬영을 하는 일들이 있었고, 또 저도 카메라를 들어서 이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역시 몸으로 막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찍은 것들도 삭제를 해라라고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경호 인력들은 저희 취재진에게 다가와서 몇 명이나 왔냐, 그리고 또 철수는 언제 할 거냐라는 등의 질문들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예, 지금 계엄령 상황인 것도 아닌데 취재에 대해서 제한을 가한다는 건 선뜻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자, 그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는 없었습니까? 오늘 관저 주변에서는 집회는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수사하는 것을 촉구한다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 윤 대통령은 그리고 이런 극단적 지지자들의 주장대로 실제로 계엄 당일에 계엄군들을 선관위에 대거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JTBC 한민정입니다. 먼저 대국민 담화가 끝나고도 아직 분주한 용산 대통령실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 기자 김태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태영 기자.
자,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한 이후 지금 대통령실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담화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여전히 말을 아끼며 국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여당 내 기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단 예단하긴 어렵지만 오늘 대통령 담화로 부결 쪽에 좀 더 힘이 실리지 않았겠냐, 이런 기대감도 일부 감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긴급최고위에서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며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와 구금을 직접 지시받았다고 폭로하고 당시 계엄군의 움직임을 챙겼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당초 사과에 소극적이던 윤 대통령이 서둘러 담화에 나선 건데 탄핵안 가결을 막는 게 급선무인 만큼 한 대표의 사과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여당의 탄핵 부결 당론에 명분을 주면서 이탈표를 맞고 시간을 벌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오늘 담화에서 계엄 선포를 하게 된 이유와 실행 단계에서 체포 지시를 직접 하고 상황을 챙겼는지 등에 대한 소상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또 이미 너무 늦었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따라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표결 결과는 신중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 10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해제 발표 이후 사흘 만에 다시 국민 앞에 섰습니다. 담화는 1분 51초로 매우 짧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제2의 계엄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향후 거취에 대해서도 짤막히 입장을 냈습니다.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 그러니까 국회가 아닌 여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에 한 차례 더 사과한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담화를 읽은 곳인 대통령실 브리핑룸엔 지난 2차례 담화와 마찬가지로 출입 기자단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네, 카메라 앞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혼자서 생중계에 임한 거군요. 사실 언제 대국민 담화가 나오느냐 많은 추측과 억측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상당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전격적으로 사과를 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대통령실 안팎에선 대통령이 담화를 한다 안 한다를 두고 하루 종일 혼선을 빚었습니다. 그러다 오후 늦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오늘은 입장 발표가 없다고 알려오면서 상황은 정리가 됐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불투명했는데 오늘 오전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고위 관계자는 JTBC에 대통령이 현재 대국민 담화를 검토하고 있고 시간은 윤 대통령이 결심하는 대로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일단은 탄핵안이 가결되는 것부터 막아야겠다는 생각이 컸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혼란을 일으킨 데 대한 최소한의 사과를 통해 국민적 분노를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설명이 길어지면 불필요한 논란을 또 낳을 수 있다 보니 일단은 짧게 사과하고 향후 거취에 대해서 가능성은 열어놓자, 이렇게 판단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네, 계속해서 용산 대통령실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족수가 부족해서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된 상황입니다. 강희연 기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강 기자, 윤석열 대통령 입장이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윤 대통령은 오늘 한남동 관저에 머물면서 이 표결 결과를 지켜봤는데요. 현재까지 특별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 표결 전 저희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 결과가 어떻든 별도 입장은 내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장은 탄핵 가결이란 최악의 사태를 막은 데 대한 안도감도 전해집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표결 직전까지 조금이라도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주력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은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에게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근거 없는 주장이고 억측이라며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참모들은 종일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당과 긴밀히 소통해온 걸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금 강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앞서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거취를 당에 일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으로 마무리됐지만 국민의힘과 함께 어떤 거취를 놓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네, 앞서 윤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 전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거국 내각, 또 임기 단축 개헌 등 구체적인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이선으로 물러나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만나서 향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이 대통령실도 당과 총리가 논의한 결과를 협의해서 따르겠다는 입장입니다. 한 고위 관계자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 이제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나 지켜보자라고 했습니다. 또 한덕수 국무총리는 조금 전 입장을 내고 현 상황이 조속히 수습돼 국가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흔들림 없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로서 전력을 다하겠다며 모든 국무위원과 부처의 공직자들은 국민의 일상이 안정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 식으로 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과 또 여당과의 관계 어떻게 내다볼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어수선한 나날이 또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은 탄핵안이 폐기됐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재발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관련한 법적 또 정치적 책임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경찰, 공수처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앞으로 각종 수사에 대비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또 대통령실도 이번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정무적, 정책적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입니다. 이 정책 결정은 앞으로 당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윤 대통령이 임기 하반기 아젠다로 잡은 양극화 타개 방안 등은 사실상 올스톱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JTBC 강연입니다.